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으로 비디오 방송을 하는데 주제가 주식이다. 그렇죠.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유안타 증권이랑 같이 동영상은 찍었고요. 동영상은 아마 다음 주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디오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그대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우출이 얼굴 대신 목소리가 먼저 나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번 방송 들어주시고 재밌다 하면 유튜브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10회 정도 분량이 예정이 돼 있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진행을 맡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이국명 PD입니다. 매번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여러분 만나 뵙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니까 매우 떨리고 어색한데요. 저의 이런 어색함을 한 방에 날려주실 멋진 세 분 모셨습니다. 우선 저와 같이 경불진을 2년 반 동안 진행해온 박성훈 PD 옆에 모셨네요. 아재 개그의 달인으로 불리시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아재 개그의 달인이시니까 개그 하나 해주셔야죠. 처음부터 이미지 망가지면 안 되죠. 제가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요,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너무나 닮은 샘 우추리 씨 나오셨습니다. 어우, 정말 잘생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 스미스랑 닮았다고 얘기해서 진짜 영광이에요. 2년 전에 그 맨 인 블랙 영화 나왔을 때 제가 일부러 맨 인 블랙처럼 입고 나갔었거든요. 난리 났어요, 거기. 그래요? 다들 제가 윌 스미스인 줄 알고 사진 찍어달라고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랬군요. 네. 아니, 방송 끝나고 저희랑도 사진 찍어주셔야죠. 영광이죠. 최근에는 가나의 원빈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가나 원빈이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저희를 복잡한 주식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유안타증권의 박종일 대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재밌고 무엇보다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고자, 그래서 초보인 우리 쌤 오칠이 씨를 모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멋진 남자 4명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뭐 판타스틱 4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벤져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조금 얼굴이 부끄러워지긴 하지만 꽃보다 남자도 있잖아요. 저는 판타스틱 4, F4 좋네요. 저는 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네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남자 4명끼리 만나면 이 한잔하면서 군대 얘기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쌤도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방송 통해 한번 좀 경험해봤는데요. 맞다. 확실히 갔다 오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이제 대화 거리가 되더라고요. 복한기 힘들죠. 약간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아니 가장 최근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이시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 그 해병대 마지막으로 해병대. 귀신도 무서워하는 해병대를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 육군에서 이참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다행히 가나도 이제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업 군인이라서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서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원할 의사는 없으시다?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맛보고 나서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좀 잡담이 길어졌는데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이쯤에서 박성훈 PD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이 화랑이잖아요. 종합 주가지수도 고공행진 중이고, 그래서 새로 주식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떨까 하는 초보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쌈짓돈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가이드, 이런 걸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 하던 차에 국내 최고의 증권사 유안타에서 마침 또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랑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유한타 증권에서도 초보자를 위한 그런 주식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가이드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경불진과 같이 손잡게 돼서 저희도 영광이고 저희 회사에 경불진에 열렬한 애청자가 계세요. 그래요? 예, 그분께서 경불진이랑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한번 기획해 볼게요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그분 누군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막걸리 사드리고 싶거든요. 쌤은 어떠세요, 막걸리? 저를 술을 잘 안 합니다. 아, 예, 가나에도 전통주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보다 훨씬 조금 센 편인데요. 세요. 엄청 세요. 네, 진짜 세요. 가나 예. 전통술이. 그래서 그거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야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야자. 술이 있거든요. 그거 막 컬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니 그거 되게 달 것 같은데요? 이게 애매한 게 예. 단데 술이다 보니까 좀 조심히 안 하면은 진짜 훅 가거든요. 막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막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안진뱅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맛있네요. 그냥 넘어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유한타 증권은 증권회사잖아요. 네.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유한타 증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원들의 의견 잘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유한타 증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증권사들하고 좀 다른 점은 해외에 본사를 둔 그런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지 아이디어 교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좀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도 두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저희 대표님이 이제 공동 대표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대만 분이시고 한 분은 또 우리나라 분이시고.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유한타 증권이 최고의 증권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헛말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뭐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 증권사가 많이 이제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글로벌리하게 더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계속 글로벌한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 유한탄 이름도 혹시 글로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고요. 아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중국어로 표현된 글자를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유안타가 된 거고요. 그 한자 그대로를 우리말로 하면 원대증권이 됩니다. 으뜸원 그리고 큰 대자. 그래서 애초부터 큰 증권사다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는 유한타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께 원대증권도 같이 병행 표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홈런으로 하지 왜 유한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홈런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는 안타가 좀 낫지 않겠나. 삼진 많이 당하는 홈런왕보다는 3할, 4할 타자가 좀 더 어떤 팀에 기여를 하는 게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올해 메이저리그 홈런왕이 뉴욕 양키스 에런 저지거든요. 이 친구가 59개를 쳤는데 삼진도 1등입니다. 야구로 평소에 관심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팀? 저는 양키스 다저스 좋아합니다. 저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롯데랑 한화 좋아합니다. 저랑 안 맞는데 저랑 두산인데요. 두산이죠. 저희 회사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두산을 응원하느라고 두산에 스폰도 하고 있어서 헬멧에 보시면 맞아요. 유한타 유한타 나오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원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를 굉장히 잘 알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쌤도 네네네. 지금부터 저희 주식 가이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저는 완전 왕초보들 대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주식에 관심 있긴 하는데 약간 뭔가 조금 무섭긴도 하고 그렇죠.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얻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시는 분보다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 예. 좀 투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투자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투자에 맞게끔 저희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나에도 증권 시장이 있잖아요. 아, 근데 한 있습니다.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나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까지 가나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솔직히 주식에 대한 그런 관심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경제에 관심 엄청 많았었어요. 아하. 왜냐면 제가 경제학 전공했거든요. 경제학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 조금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주식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네. 나이가.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주식 공부도 좀 하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한번 공부하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하도 모르니까 그냥 포기했고 여기서 굉장히 좋은 도움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마음과 정신과 다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배울 수 있는 만큼 다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 주식은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어쨌든 우리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냥 막 투자하지 말고 알고서 하자. 뭐 우리가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김치찌개가 어느 집은 얼마, 어느 집은 얼마, 어느 집은 뭐가 맛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주식 투자자 마찬가지로 좀 그런 신중함이 좀 필요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쌤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안 가나에선 정작 주식이 엄청난 화랑이래요. 그렇죠. 그 얘기 저희- 들어보셨죠? 안 그래도 이제 한국 그 코스피처럼 예. 저희 가나에서도 이제 GSE 가나 스톡 엑스체인지 아하. 그 지수 시장은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3년 만에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한 30% 정도? 오. 그렇게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약간 그 강국은 또 남아공이거든요. 남아프리카인데 아. 가나 약간 남아프리카를 조금 제지하고 예. 좀 1위를 좀 차지하고 싶거든요. 최근에 가나가 그래서인지 뭐 아프리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연간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장부가 가치로 따지자면은 뭐 남아공을 좀 위협할 만큼 챔피언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도전자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예. 뭐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가나가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뭐 좋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 가나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래서 진짜 주식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도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에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박 PD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준비하셨거든요. 네. 역사를 모르면 미래도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어차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보통 주식하면 퍼가 어쩌니 삼봉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뭔가 진짜 다르네요. 그렇죠. 저희가 남들과 똑같이 할 거면 이렇게 방송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저희는 지수나 뭐 지표 이런 거보다는 바닥을 천천히 튼튼하게 다지는 기초공사를 우선 먼저 하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생긴 나라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미국 어차피 이제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때문에 어허. 저는 뉴욕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땡입니다. 아니면 뉴욕 아니에요? 뉴욕? 예. 뭐 뉴욕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쌤이 고향인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차피 인류 시작이 아프리카니까. 네. 그러니까요. 가나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예, 혹시 또 런던 아니냐?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런던 아니고요. 어허.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요? 네. 어허. 그런데 왜 네덜란드에서 주식 시장이 생겼을까요?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당시 이제 대항해 시대였다고 하잖아요. 이 두 나라들이 식민지 개척하면서 금, 은, 향신료 이런 거를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떼돈을 벌어요. 그러면 야, 우리도 저런 거 하면 떼돈 벌 수 있겠는걸?
그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서 투자를 한번 받아볼까? 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왕실에서 돈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덜란드는 국민들이 돈을 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항해 시대인 만큼 우리도 큰 배를 띄워서 쟤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회사가 저희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동인도 회사. 예, 이거 주관식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때가 1602년. 400년도 더 됐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시민들의 무역으로 그런 악명을 덜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한 회사죠. 그렇지. 이게 안 좋은데?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기여를 했어요? 동인도 회사에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당시 항해하는 기술도 후진적이었고 해적들도 많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컸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그때 당시 살았으면은 100% 사기꾼인 줄 알고 투자 안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성공을 해서 항구로 들어온 배를 보면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 뭐 어떤 결과도 봐야죠. 그렇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엄청나게 쌓아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저거 짭짤하겠는데? 아하.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뒤늦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배는 수익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배는 큰 위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미 투자를 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님이 아프셔.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산 주식 그것만 팔면 병원비 마련할 수 있어. 그렇겠네요. 현금화가 가장 빠르죠. 그렇습니다.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쉽게 설득이 된 거죠. 아니 저는 약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봐야 이건 좀 믿을만하다. 아, 그렇죠. 만약에 저는 그런 데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한 번 보고서는 잘 모르고 두 번, 세 번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4번만 보고, 실내. 이렇게 자꾸 보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철순애가 거기 투자해서 떼돈 벌었대. 그렇죠. 영인애도 그렇다는데 그 말만 듣다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최초의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 시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러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아니, 역시 전문가잖아요. 저랑 거의 지금 비슷한 예. 그러네요. 제가 전문가라고 하기 좀 창피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식을 어디서 거래를 한 겁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시장 이러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 많은 곳. 예. 그렇죠. 특히 이런 수산물을 떼오려면은 뭐 이상한 암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경매시장도 그렇고 손이 진짜 보이지가 않죠. 예, 최초의 주식시장도 그랬을 것 같지만 의외로 도서관처럼 조용했다고 합니다. 어이? 도서관에서 거래한 거예요? 도서관? 도서관은 아니고요. 저희처럼 카페였어요. 카페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아, 카페에서요? 당시에 카페에서는 커피를 팔았겠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온 아저씨들이 야, 쟤도 벌었대. 저쪽도 벌었다는데? 우리도 대항해 시대에 맞게 배를 한번 타볼까? 아하. 이러다가 야, 배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그렇죠. 주식이 더 좋아.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그 카페 사장님이 그걸 딱 보고 야, 이거 돈이 되겠는데? 우리 가게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진짜? 예, 그게 최초의 증권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간 상상 조금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모여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중간에 그럼 이 카페도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주식이라는 게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현금으로 투자하면 되잖아요. 현금으로 거래해도 되는데 왜 그렇죠. 왜 주식을 굳이? 만들었냐? 그렇죠. 아하, 진짜 대단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만약 주식,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유안타 증권도 없었겠죠. 우리 박 대리님도 백수가 됐을 거고요. 지금 쌤이랑 박 대리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 방송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아,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저도. 그러네요. 네. 주식 없었으면은 우리도 이 자리에 만나지 그러니까 못했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무슨 문제냐면요. 일단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1파운드의 살점을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라. 이 이야기 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 제가 나름 문학소년 아닙니까?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독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오는 그 소설. 이 얘기가 나왔던 베니스의 상인이란 여기서도요 주식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대요. 진짜? 그럼요. 어떡하죠? 앞서 박 PD가 설명했듯이요. 당시 대항해 시대였잖아요. 네. 이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대요. 지금 하고 있는 뭐 크루즈 여행이나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항해 기술 당연히 떨어졌겠죠. 거친 풍랑 만나면 배가 완전히 폭삭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게다가 해적들도 막 설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끔은 반란도 일어나요. 선상 반란. 이것 때문에 아예 배가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맞아요. 영화 가끔 보면은 말 안 듣는 애 이렇게 쉬 하고 있으면 뒤에서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대항해 시대에 한번 배가 나가게 되면 성공하는 경우야 당연히 수십, 아니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되지만 문제는 실패하는 경우, 못 돌아오는 경우, 이때는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한마디로 저는 대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쪽박이네요.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주인공, 이 사람도요, 대항해에 나섰겠다고 친구가 얘기하니까, 야, 내가 너 빚 보증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당연히 소설이 되려면 못 돌아야지 소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 보증을 섰는데 빚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샤일록이 야, 너 빚 못 갚지? 그러면 살점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한 번 투자한다는 거, 이게요. 손실이 생기게 되면 무한한 책임을 져라. 그렇죠.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살점을 떼라. 이 명대사가 대항해 때문에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크니까요. 당시에 대항해에 투자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칫 아까처럼 살점 떼주면 이거 죽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피 안 나가게 살점 떼는 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무대였던 이탈리아에서는요. 재미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멘다라는 사업 형태가 등장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한쪽은 해상 교역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요. 다른 쪽은 항해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공급자는요. 유한한 책임만 지겠다. 내가 투자한 돈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개인들도 투자에 쉽게 나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만약에 무한 책임일 때 그 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자기가 지분 가지고 있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매각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 공동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걸 다 동의를 해줘야 돼. 다 가서 다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책임을 유한하게 정해놓게 되면 아니 그 필요 없죠. 도장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주식을 그냥 자유롭게 사고 또 팔 수 있는 게 샬롯의 악행을 그런 약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이제 그 책임의 범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한대요. 주식을요.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제가 아는 전문가는요, 이런 표현도 하세요. 주식은 자본주의의 쌀이다. 그거 왠지 아재 개그 하신 것 같은데. 자본주의의 쌀이다. 예. 주식, 쌀, 뭔가 이어지잖아. 그럼 이제 빵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빵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응용력이 아주 아니 근데 나름 아작이 되게 재밌긴 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예, 이게 재밌긴 한데요. 그런데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처럼 중요한 주식이 없다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찬이랑 숭늉만 먹어야죠. 박 PD가 예, 아직 개그 계속하고 싶나 봐요. 아무튼요, 요걸 네.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삼성전자 하면 스마트폰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를입니다. 만약에 개발비가 한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네, 100억.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을 어디서 빌려야죠.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빌려서 빌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딜까요? 보통 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은행에서 100억 빌리면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이 신용도가 높은 회사는 어느 은행이든지 가서 말만 하면 100억 그냥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00억을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느냐? 아니죠. 그렇죠. 세상은 공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 말이죠. 그렇죠. 보통 요즘 대출 금리가 3%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1년에 이자가 3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리는 것 말고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식.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100억 원어치를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으면요. 더 좋은 점도 있대요. 뭐냐면요.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개발비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 쌤이 그 100억 원 중에 얼마를 이제 주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쌤이 나중에 스마트폰 바꿀 때 고장나서 바꾸게 되면 어디 거 쓰겠습니까? 삼성 거 써야죠. 사과 말고 이제 삼성 거 사야죠. 그렇죠. 삼성 주식 샀으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그 주식을 사게 되면은 약간 주인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런 장점도 있대요. 만약에 아까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만약에 이게 매번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봐도 이자는 줘야 돼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내가 빚이 있다고 은행에서 그렇죠. 그러네. 이자 안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손해 봐도 이제 이자는 갚아야죠. 이자는 갚아야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주식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배당은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줄 수가 있어요. 이익이 안 나면 배당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요. 금리가 거의 제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동업자가 되는 거죠,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잘 모르면은 이제 동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때 유행어 중에 4천만 땡겨줘 이런 거 있었잖아. 4천만 땡겨줘. 그 주식 시장에서 땡기면 금리가 제로다. 그렇죠. 그래서요. 요즘 나온 얘기가 있어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주주 행동주의. 주주 행동주의요? 이게 뭐냐면요.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거. 이걸 주주 행동주의라고 해요. 약간 그런 면에서 저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주식 팔 때, 네. 주식 팔 때, 뭐, 이제 비싸게 살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싸게 살 사람도 있을 텐데, 비싸게 살수록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 그런 그런 영향을 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어요. 네,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수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주식 수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어떻게 보면 지분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키우고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경영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주 행동주의가 되는 거죠. 동업자라니까요. 그래서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보통 돈 불리는 거, 재테크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미래 가치, 이 기업과 내가 동업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투자의 스타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투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돈을 빨리 또 많이 벌 수 있겠다.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저는 딱 봐도 위험한 생각이라서 일부러 제가 여태까지 한번 도전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쌤을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좋은 패를 타고 가야죠. 네네네. 뭐 저는 우리 쌤이 앞으로 연예계 생활을 할 때 뭐 요즘 기사에 연예인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특히 뭐 주식 관련돼서 큰 손해를 봤다 이런 기사를 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쌤이 여기서 잘 배워서 향후에 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런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속마음입니다. 그렇죠. 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삶과 이제 계속 연관이 있잖아요. 아주 밀접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기본 지식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괜찮아. 물론 굳이 기본 주식을 얻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야겠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재미로라도 그냥 한번 배워보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배경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좀 재미없는 그런 히스토리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쌤, 요 녹화 끝나면요 바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시겠네요. 좀 더 알아야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왕초보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많이 배우고 나서 그렇죠. 뭐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준 됐을 때 그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책임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뭐뭐 행동주의 주주 행동주의?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지금 말로 보여주고 이따가 한국 사람 다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 주식을 모른다는 거는 샤일록과 같은 악당들에게 살점을 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게 좋겠죠. 공부는 포기하면 안 되죠. 오늘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첫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부터 살펴보는 인문학적인 주식 방송 처음이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방송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지 아이디어 교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좀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도 두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저희 대표님이 이제 공동 대표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대만 분이시고 한 분은 또 우리나라 분이시고.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유한타증권이 최고의 증권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헛말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뭐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 증권사가 많이 이제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글로벌리하게 더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계속 글로벌한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 유한탄 이름도 혹시 글로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중국어로 표현된 글자를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유안타가 된 거고요. 그 한자 그대로를 우리말로 하면 원대증권이 됩니다. 으뜸원 그리고 큰 대자. 그래서 애초부터 큰 증권사다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는 유안타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께 원대증권도 같이 병행 표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유 홈런으로 하지 왜 유안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홈런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는 안타가 좀 낫지 않겠나. 삼진 많이 당하는 홈런왕보다는 3할, 4할 타자가 좀 더 어떤 팀에 기여를 하는 게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올해 메이저리그 홈런왕이 뉴욕 양키스 에런 저지거든요. 이 친구가 59개를 쳤는데 삼진도 1등입니다. 야구로 평소에 관심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주셔야죠. 영광이죠. 최근에는 가나의 원빈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가나 원빈이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저희를 복잡한 주식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유한타증권의 박종일 대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재밌고 무엇보다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고자. 그래서 초보인 우리 쌤 오칠이 씨를 모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멋진 남자 4명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뭐 판타스틱 4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벤져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조금 얼굴이 부끄러워지긴 하지만 꽃보다 남자도 있잖아요. 저는 판타스틱 4, F4 좋네요. 저는 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네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남자 4명끼리 만나면 이 한잔하면서 군대 얘기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쌤도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방송 통해 한번 좀 경험해 봤는데요. 맞다. 확실히 갔다 오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이제 대화 거리가 되더라고요. 복한기 힘들죠. 약간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아니 가장 최근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이시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 그 해병대 마지막으로 해병대. 귀신도 무서워하는 해병대를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 육군에서 이참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다행히 가나도 이제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업 군인이라서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서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원할 의사는 없으시다?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맛보고 나서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좀 잡담이 길어졌는데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이쯤에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으로 비디오 방송을 하는데 주제가 주식이다. 그렇죠.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유한타 증권이랑 같이 동영상은 찍었고요. 동영상은 아마 다음 주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디오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그대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오출이 얼굴 대신 목소리가 먼저 나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번 방송 들어주시고 재밌다 하면 유튜브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10회 정도 분량이 예정이 돼 있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진행을 맡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이국명 PD입니다.
매번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여러분 만나 뵙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니까 매우 떨리고 어색한데요. 저의 이런 어색함을 한 방에 날려주실 멋진 세 분 모셨습니다. 우선 저와 같이 경불진을 2년 반 동안 진행해온 박성훈 PD 옆에 모셨네요. 아재 개그의 달인으로 불리시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아재 개그의 달인이시니까 개그 하나 해주셔야죠. 처음부터 이미지 망가지면 안 되죠. 제가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요,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너무나 닮은 샘 우추리 씨 나오셨습니다. 오, 정말 잘생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 스미스랑 닮았다고 얘기해서 진짜 영광이에요. 2년 전에 그 맨인 블랙 영화 나왔을 때 제가 일부러 맨인 블랙처럼 입고 나갔었거든요. 난리 났어요, 거기. 그래요? 다들 제가 윌 스미스인 줄 알고 사진 찍어 달라고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랬군요. 네. 아니, 방송 끝나고 저희랑도 사진 찍어주시면. 저는 양키스 다저스 좋아합니다. 저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롯데랑 한화 좋아합니다. 저랑 안 맞는데 저는 두산인데요. 두산이죠. 저희 회사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두산을 응원하느라고 두산에 스폰도 하고 있어서. 진짜? 헬멧에 보시면 맞아요. 유안타 유안타 나오죠. 예.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원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를 굉장히 잘 알아요. 진짜? 예. 아니, 그리고 쌤도 네네네. 지금부터 저희 주식 가이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저는 완전 왕초보들의 대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주식에 관심 있긴 하는데 예. 약간 뭔가 조금 무섭긴도 하고 그렇죠. 아하.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얻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시는 분보다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 예. 좀 투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투자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투자에 맞게끔 저희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나에도 증권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한 있습니다.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나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까지 가나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솔직히 주식에 대한 그런 관심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경제에 관심 엄청 많았었어요. 아하. 왜냐면 제가 경제학 전공했거든요. 경제학 예.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 조금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주식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네. 나이가.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주식 공부도 좀 하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한번 공부하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하도 모르니까 그냥 포기했고 여기서 굉장히 좋은 도움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마음과 정신과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배울 수 있는 성훈 PD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이 화랑이잖아요. 종합 주가 지수도 고공행진 중이고, 그래서 새로 주식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떨까 하는 초보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쌈짓돈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가이드,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던 차에 국내 최고의 증권사 유안타에서 마침 또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랑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유안타 증권에서도 초보자를 위한 그런 주식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가이드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경불진과 같이 손잡게 돼서 저희도 영광이고 저희 회사에 경불진에 열렬한 애청자가 계세요. 그래요? 예, 그분께서 경불진이랑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한번 기획해 볼게요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그분 누군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막걸리 사드리고 싶거든요. 쌤은 어떠세요, 막걸리? 저를 술을 잘 안 합니다. 예, 가나에도 전통주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보다 훨씬 조금 센 편인데요. 세요? 엄청 세요. 예, 진짜 세요. 가나 예. 전통술이.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야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야자? 술이 있거든요. 그거 막걸리랑 되게 비슷해요. 아니, 그거 되게 달 것 같은데요? 이게 애매한 게 예. 단데 술이다 보니까
좀 조심히 안 하면은 진짜 훅 가거든요. 막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막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안진뱅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맛있네요. 그냥 넘어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유안타 증권은 증권회사잖아요. 네.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유안타 증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원들의 의견 잘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유안타증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증권사들하고 좀 다른 점은 해외에 본사를